아침 햇살이 대나무 숲을 비추고 새소리와 바람 소리가 어우러진 고요한 산사. 산 아래로는 안개가 살짝 깔려 있다. 정자 아래 앉은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산사의 아침 공기가 맑았다. 대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새들이 지저귀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러나 마음이 무거운 그는 이 평화로운 풍경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스승님, 저는 요즘 사람 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매일 같이 지내야 하는 누군가가 너무 싫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제 마음을 상하게 하고 웃는 얼굴로 대하기조차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도 제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너의 마음이 많이 고단하구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매일 마주해야 한다면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겠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싫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사람은 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저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화가 나고 그 얼굴조차 보기 싫어집니다. 싫은 사람과의 관계는 마치 가시밭길과도 같지. 그러나 그 가시가 너의 마음을 찌를 수 있는 이유는 내가 그 가시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저는 도저히 그럴 수 없습니다. 좋아하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가 휘둘리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너를 아프게 할 때 그것은 내가 그에게 기대하거나 바라던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제 잘못인가요? 잘못이 아니다. 다만 상대에게 품은 기대를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를 바라보아야 한다. 상대가 바뀌길 바라는 마음이 커질수록 너의 고통도 커진다. 그런데 스승님, 그 사람과 마주할 때마다 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납니다. 웃는 얼굴로 대하고 싶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을 만들려고 하지 마라. 진정한 평온은 너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야 한다. 상대를 대할 때 먼저 너의 마음속 분노를 바라보아라. 그것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아라. 그 분노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는 불과 같다. 너의 손에 들고 있다면 그것은 너를 태울 것이다. 그러나 그 불을 바라보며 그것이 사라질 때까지 기다린다면 더 이상 너를 태우지 못한다. 깊은 호흡을 통해 내 안의 불을 가라앉히는 연습을 해라. 그런데 스승님, 그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지만 매일 마주쳐야 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거리를 둘 수 있을까요? 거리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의 거리이다. 상대의 말과 행동이 너에게 다가오도록 두지 말고 그것을 하나의 구름처럼 흘려보내라.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연습을 해야 한다. 상대의 부정적인 말이 들려올 때 그것을 단지 바람 소리로 여겨라. 바람은 지나갈 뿐 너를 흔들 수는 없다.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저 그 상황을 피하고 싶어요. 모든 관계는 너를 가르치는 스승이다. 싫은 사람과의 관계는 너의 인내심과 마음의 중심을 시험하게 한다. 그 사람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관계 속에서 너 자신을 단단히 세우는 법을 배워라. 어떻게 해야 그 관계에서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 판단하지 말고 그것이 내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그 안에서 너의 약점과 강점을 발견하라.
그 관계는 너를 성장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이다. 스승님, 저는 여전히 그 사람과의 관계가 무겁게 느껴집니다. 제 마음의 평온을 되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평온은 외부에서 찾을 수 없다. 그것은 너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 매일 아침 고요히 앉아 너의 마음을 들여다보아라.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원하는지 살펴보라. 그리고 그것을 하나씩 내려놓아라. 평온은 내가 내려놓을 때 찾아온다. 그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스승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제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저를 괴롭히던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군요.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고요히 나무를 바라보았다. 싫은 사람과의 관계는 너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너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과정이다. 그 관계 속에서 너 자신을 지키고 더 큰 평온을 찾아라. 햇살이 산사마당을 은은히 비추던 점심 무렵 작년에 다녀갔던 한 거사가 조용히 모습을 드러냈다. 단정한 옷차림과 깊은 눈빛 속에는 오랜만에 방문이 주는 반가움과 그간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했다. 저는 직장이 너무 힘듭니다. 돈 때문에 매일 웃으며 다니지만 사실은 제 마음을 감추고 다닙니다. 직장 사람들 중에는 정말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고통스럽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도 없고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도 없으니 더 외롭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내가 느끼는 고통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내 마음이 싫어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고통을 억누르려 애쓰는 것은 마치 불 속에 손을 대고 있으면서 그 뜨거움을 외면하려는 것과 같다. 그럼 마음을 억누르지 말라는 뜻인가요? 하지만 그러면 갈등이 생길 텐데요. 마음을 억누르지 말되 그것을 상대에게 쏟아내는 것도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감정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싫어하는 마음은 종종 그 사람의 행동이 너의 기대와 어긋날 때 생겨난다. 그럼 직장에서 싫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나요? 그들과 부딪히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직장에서의 관계는 마치 바다 위의 배와 같다. 너는 같은 물결 속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각자의 방향은 다를 수 있다. 그들과 반드시 가까이 지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너의 마음을 중심에 두고 그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거리를 유지하라. 거리를 유지한다고요?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다 보면 쉽지 않습니다. 거리는 물리적인 것만이 아니다. 마음의 거리를 두어라. 그들의 말과 행동을 너의 마음속으로 들여놓지 않는 연습을 해라. 그들이 하는 말이 너를 흔들도록 두지 말고 그것이 지나가는 바람이라고 생각하라. 하지만 스승님, 저는 웃으며 그들과 지내야 하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제 감정이 얼굴에 드러날까봐 두렵습니다. 억지로 웃으려 하지 말고 너의 마음에 여유를 만들어라. 웃음은 강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이 고요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난다. 억지로 감정을 숨기려 하면 오히려 너를 더 괴롭게 할 것이다. 그럼 제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그 감정을 하나씩 바라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생겨났는지 살펴보아라. 그리고 매일 아침 짧게라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며 평온을 연습해라.
내가 직장이라는 바다 위에서 흔들리지 않는 배가 된다면 어떤 물결도 너를 뒤집을 수 없다. 스승님, 저는 돈 때문에 다니고 있지만 이 현실이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다니는 직장이라는 현실은 너의 삶의 일부일 뿐이다. 그것이 너의 전부가 될 필요는 없다. 직장은 너의 마음을 단련하는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하라. 너의 삶에서 직장 외에 너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라. 그것이 너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럼 직장을 견디는 힘은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작은 기쁨을 찾는 것이다. 직장에서 내가 즐길 수 있는 사소한 순간을 발견해라. 점심시간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기쁨, 동료와의 짧은 대화에서 느끼는 따뜻함, 혹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안도감. 그런 작은 기쁨을 너의 하루에 채워라. 스승님, 결국 중요한 것은 제 마음을 지키는 것 같아요. 제 마음을 지키려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너 자신을 잃지 않는 것이다. 직장이라는 곳은 너에게 많은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너 자신을 잃게 만드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라.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잊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제가 누구인지 잊지 않는 것이라 그게 직장에서 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겠군요. 그렇다. 너의 마음에 평온을 유지하려면 직장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아라. 그것을 잊지 않는다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직장은 삶의 일부일 뿐 너의 전부가 아니다. 직장에서의 어려움 속에서도 너 자신을 지키고 너의 마음에 평온을 찾아라. 매일 조금씩 너의 내면을 단단히 하며 더 나은 내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주변에서 갈등을 겪는 사람들을 보며 저도 생각해보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스승님,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저는 누군가와 가까워지려고 노력할수록 갈등이 생기고 결국 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관계란 마치 불과 같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뜨거워지고 너무 멀어지면 그 온기를 잃게 되지. 가까이 간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온도를 느끼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스승님, 적절한 거리란 무엇인가요? 저는 그 기준을 잘 모르겠습니다. 거리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과 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에는 중도라는 가르침이 있다. 중도는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길이다. 관계 속에서도 너무 가까워 상대를 억누르거나 너무 멀어 상대를 외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저는 어떻게 그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상대와 나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첫걸음이다. 가까이 다가갈 때 상대가 편안해하는지 혹은 불편해하는지를 느껴라. 너의 마음이 상대를 더 알고 싶어 하는지 아니면 두려워하는지도 살펴라. 관계는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는 곳에서 시작된다. 스승님, 그런데 가까이 다가가려고 할수록 상대와 더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런 걸까요? 가까이 가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상대는 그것을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 이는 마치 새를 잡으려 손을 뻗을수록 새가 멀리 날아가는 것과 같다. 신뢰는 강요로 생기지 않는다.
오히려 자연스러운 행동과 기다림 속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그럼 제가 더 노력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노력이란 강요가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어야 한다. 적절한 거리는 상대와 너 모두가 편안할 수 있는 거리이다. 상대의 마음을 열기 위해 내가 할 일은 강제로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서서 기다리는 것이다. 스승님, 제가 너무 가까이 가려는 이유가 사실은 제 외로움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도 적절한 거리를 방해하나요? 외로움은 너를 더 가까이 가고 싶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외로움 속에서 상대를 대하면 그 관계는 쉽게 균형을 잃는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려면 먼저 너 자신과의 관계를 돌봐야 한다. 스스로를 돌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너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다. 상대가 너의 외로움을 채워주길 바라지 말고 너 스스로 너의 빈 공간을 채워라. 그래야 상대와의 거리가 너를 흔들지 않는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들면 어떤 거리에서도 너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스승님,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이 거리와도 관련이 있나요? 존중은 거리에서 시작된다. 적절한 거리란 상대의 자유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그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이다. 너무 가까이 가서 상대를 억누르거나 너무 멀리 떨어져 무관심해지는 것은 존중이 아니다. 존중은 상대의 경계를 인정하면서도 그 경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다. 그러면 존중이 있는 관계는 항상 편안한 걸까요? 존중이 있는 관계는 편안함만을 뜻하지 않는다. 때로는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한다면 그 갈등도 성장의 밑거름이 된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가까이 간다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렇다. 가까움이란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마음의 문제이다. 상대와 너 자신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적절한 거리는 저절로 유지될 것이다. 관계는 꽃과 같다.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시들고 너무 적게 주면 메마른다. 적절한 거리에서 상대와 너 자신을 돌봐라. 스승님, 그럼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한 사람과의 관계를 오래도록 유지하고 싶습니다. 스승님, 그럼 반대로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지속하고 싶을 때의 지혜를 들려주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그 관계가 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더 깊고 오래 지속할 수 있을까요? 스승님, 그 흐름을 맞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관계는 두 사람의 마음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다. 그러나 관계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한쪽만의 흐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서로가 각자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저는 제 마음을 억눌러야 하나요? 마음을 억누르지 말고 상대의 마음을 존중하며 너의 마음도 자연스럽게 드러내라. 상대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때 관계는 더욱 깊어진다. 하지만 스승님, 때로는 그 사람과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 다름이 관계를 방해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다름은 방해가 아니라 관계를 풍요롭게 만드는 조건이다. 만약 너와 상대가 완전히 같다면
그 관계는 오히려 흥미를 잃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 다름을 존중하고 배워가는 것이다. 하지만 다름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그 갈등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내 마음을 채우는 것은 관계를 지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다. 내가 비어있는 상태에서 주려고 하면 결국 너 자신이 지치고 말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너의 마음을 돌보고 스스로를 채워라. 스스로를 채운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스스로를 사랑하고 너의 행복을 스스로 찾는 것이다. 상대가 너의 행복을 모두 책임져 주길 바라지 말고 너의 내면에서 평온을 찾아라. 그래야 너는 상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마음을 나눌 수 있다. 스승님, 때로는 말이 통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소통이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정한 소통은 말로만 이루어지지 않는다. 소통은 상대의 말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상대가 말을 하지 않을 때조차 그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내가 먼저 그의 마음을 열어주면 상대도 너에게 마음을 열 것이다. 그럼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는 뜻인가요? 다가가되 집착하지 말아라. 상대가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기다려야 한다. 소통은 너의 진심과 기다림 속에서 이루어진다. 스승님, 제가 가장 두려운 것은 이 관계가 깨질까봐 마음을 더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관계에 부담이 될까요? 관계는 자유로울 때 오래 지속된다. 너의 두려움이 상대를 묶으려 한다면 관계는 점점 무거워질 것이다. 너의 사랑과 믿음이 상대를 자유롭게 하고 그 자유 속에서 관계는 더 깊어진다. 그렇다면 제가 그 사람을 완전히 자유롭게 두어야 하나요? 자유롭게 두되 너의 마음을 잃지 마라.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너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라. 사랑은 상대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유를 지켜주면서도 너와 함께하도록 하는 것이다. 스승님,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오래 지속되는 관계는 서로를 이해하고 다름을 존중하며 자유롭게 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렇다. 관계는 서로의 흐름을 존중하고 서로의 마음을 돌보는 데서 깊어지고 지속된다.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며 두 마음이 조화를 이루는 순간 그 관계는 오래도록 이어질 것이다. 부처님이 잠시 눈을 감으며 고요히 생각에 잠긴다. 이내 부드러운 목소리로 대답한다. 관계란 물과 같아서 흐름을 유지할 때 오래 지속된다. 그 흐름을 막으려 하면 고여서 썩고 지나치게 쏟아내면 메말라버린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관계는 서로의 흐름을 조화롭게 맞추는 데서 시작된다. 그 말씀을 들으니 제가 겪고 있는 다른 상황도 떠오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거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스러웠고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앞에서 화를 내거나 대화를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까요? 부처님이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한다. 너의 마음이 그 말에 상처를 받았구나. 그러나 상처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을 즉각적으로 드러낼 필요는 없다. 거북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순간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너의 마음도, 너의 관계도 달라질 수 있다. 스승님, 그 말이 제 마음에 계속 맴돌고 바로 반응하고 싶은 충동이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거북한 소리를 들었을 때 너의 마음은 마치 흔들리는 물결과 같다. 그 순간 즉각적으로 반응하면 너의 마음도 상대의 말에 휘둘리게 된다. 먼저 마음의 물결이 가라앉도록 잠시 숨을 고르며 너의 감정을 들여다보아라. 숨을 고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요? 상대의 말을 바로 받아치려 하지 말고 속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라. 그 시간은 너의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살피고 다스리는 순간이다. 감정을 조절할 때 너는 상대의 말이 너를 흔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스승님,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 친구가 저를 일부러 상처 주려고 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 더 화가 납니다. 상대의 말을 오해하지 않으려 노력하라. 친구의 말이 거북하게 들렸을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너를 상처 주기 위한 의도는 아닐 수 있다. 때로는 상대가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거나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일 수 있다. 그럼 그 말을 그냥 넘겨야 한다는 뜻인가요? 그 말을 넘기기 전에 먼저 너의 감정과 상대의 의도를 분리하라. 나는 이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지만 상대는 이런 의도로 말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그 간격을 살펴보아라. 분노는 종종 오해에서 비롯된다. 그런데 스승님, 그 순간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대화가 어색해질까봐 걱정이 됩니다. 거북한 말을 들었을 때 상대를 바로 비난하거나 반박하지 말고 부드럽게 질문을 던져라. 예를 들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거나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라. 질문은 공격이 아니라 이해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하면 상대가 더 나쁘게 받아들이진 않을까요? 진심으로 질문을 한다면 상대는 오히려 자신의 말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너의 부드러운 태도가 상대의 마음을 열 수 있다. 만약 상대가 여전히 공격적으로 나온다면 그 대화를 길게 끌지 말고 상황을 차분히 정리하며 물러나라. 스승님, 그래도 그 말을 들었을 때의 상처가 마음에 남아 계속 떠오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처받은 마음은 너의 기대에서 비롯되었을 수 있다. 친구에게서 받은 말이 왜 너에게 그렇게 아프게 다가왔는지 스스로 물어보아라. 그것이 너의 자존감과 관련된 것인지 아니면 그 친구에 대한 기대 때문인지 살펴보아라. 그럼 제가 기대를 내려놓아야 하나요? 기대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지나친 기대는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 친구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기보다 그도 너처럼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라. 용서란 너 자신을 위한 것이다. 그 상처를 가볍게 내려놓아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스승님, 그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 일이 반복될까봐 두렵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관계란 배려와 솔직함 속에서 자라난다. 너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부드럽게 너의 마음을 표현하라. 그 말이 나에게는 조금 거북하게 들렸어.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말하며 상대가 너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라. 그럼에도 관계가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려움은 관계의 깊이를 만들어준다. 상대가 너의 진심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내가 끊임없이 소통과 이해를 시도한다면 관계는 점점 단단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관계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을 때는 그 관계를 놓아줄 용기도 필요하다. 스승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거북한 말을 들었을 때 바로 반응하기보다 제 감정을 다스리고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그렇다. 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소통하려는 노력 속에서 지속된다. 거북한 소리를 들었을 때 그것을 내 마음의 상처로 남기지 말고 관계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아라. 어려운 대화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합니다. 당신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평화로워지길 바랍니다. 작년에 다녀갔던 한 보살님이 산사를 찾았다. 저는 남편과의 관계가 점점 소원해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대화도 잘 되지 않고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도 벽이 느껴집니다. 어떻게 하면 소통되지 않는 남편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부처님이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생각에 잠긴다. 관계는 마치 하늘의 행성과도 같아 서로의 궤도를 유지하며 움직인다. 행성들이 각자의 궤도를 벗어나 가까워지려 하면 충돌이 일어나고 거리를 유지하지 못하면 혼란이 생긴다. 너의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있는 궤도에서 그의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다. 스승님, 그럼 가까워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은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 가까움이 상대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너의 기대를 강요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가까움이란 상대의 궤도를 인정하고 그 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가까이 가지 말고 그냥 멀리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멀리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가까움과 거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라. 너의 남편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는지 알고 싶다면 너의 기대를 내려놓고 그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스승님, 저는 남편이 저를 더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가 저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대가 너를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너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라. 너는 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그의 행동이 너의 기대와 다르다고 해서 그가 너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다. 행성은 그저 각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일 뿐 서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제가 그 기대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뜻인가요? 기대를 내려놓는 것은 너를 자유롭게 한다. 남편이 너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이유로 실망하거나 화를 내기보다 그의 궤도에서 그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이해는 가까움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다리이다. 그런데 스승님, 저희는 대화조차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통을 시도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소통이란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침묵 속에서도 소통이 이루어진다. 중요한 것은 너의 마음이 열려 있는가, 그리고 그의 마음에 다가가려는 진심이 있는가이다. 제가 진심을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통은 상대의 마음을 듣는 데서 시작된다. 너의 말로 그의 마음을 바꾸려 하지 말고 그의 말을 들으려 노력하라. 상대가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의 행동과 표정을 통해 그의 마음을 읽어라. 소통은 들음에서 시작되고 이해에서 완성된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진정한 가까움은 서로의 마음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것은 물리적인 거리가 아니라 너와 남편이 서로를 존중하며 이해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 너의 마음이 그에게 다가가 돼 그의 궤도를 침범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충돌 없이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럼 제가 너무 다가가려고 하지 않는 것이 답인가요? 다가가되 집착하지 않고 멀어지되 무관심하지 않는 것. 그것이 관계의 예술이다. 남편의 궤도 안에서 너의 빛을 비추어라. 행성이 서로의 빛을 비추며 조화를 이루듯 너희의 관계도 서로를 빛나게 할 것이다. 스승님, 이제 알 것 같습니다. 남편과 가까워지는 것은 단순히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그렇다. 관계는 두 사람이 각자의 궤도를 따라 움직이면서도 서로의 빛을 비추며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너의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너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며 그의 궤도와 조화를 이루어라. 그것이 진정한 가까움이다. 가까움은 거리를 좁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계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께 어떤 생각과 감정을 남겼나요? 혹시 여러분도 싫은 사람과 함께 지내야 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와 지혜를 나눠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지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깊은 이야기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